이제 조정에 대한 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조정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포토샵 기능들 중에 그 편집 기능, 편집이라기보다 컬러를 이렇게 바꿔주는 기능,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쭉 보도록 할 건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 조정은 어디 들어가야 있냐면 이미지에서 애저스트먼트라고 하는 요 항목들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거는 뭐가 있냐면 브라이트니스랑 콘트라스트라는 게 있는데 둘 다 뭐냐면 밝기와 명암차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대비라고 하는데 명암 대비라고 하거든요. 브라이트니스가 밝게 어둡게, 그죠? 그리고 흰색 검은색이 뚜렷하게, 흰색 검은색이 뚜렷하지 않게 그렇게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밝게, 이렇게 흰색과 검은색의 차를 아주 극명하게 하기, 흰색과 검은색의 차를 없애기. 흰색과 검은색의 차를 계속 없애주다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그냥 회색 비슷하게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애저스트먼트에서 또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끼고, 콘트라스트 또 줄이고, 그죠?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희끄물에 둥둥해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 히스토리란에 가가지고 보면 이 히스토리 안에 이제 여기에 브라이트니스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거 빼가지고 이쪽으로 올려가지고 빼볼게요. 히스토리는 뭐 하는 거냐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행동했던 모든 기록들이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최초로 돌아가면은 열었을 때로 돌아가요.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두고 계속 진행을 할게요. 이미지에서 이제 애저스트먼트에서 브라이트니스가 뭔지를 알았죠. 자, 그리고 레벨로 넘어갑니다. 레벨은 뭐 하는 거냐면은 아웃푼 레벨이라고 그래가지고 최종 이미지에서 가장 어두운 곳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를 지정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뭐 186까지 이 아웃레인지를 이렇게 잡아두면은 이게 가장 어두운 부분의 경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장 어두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화면 상에서 얘보다 밝은 애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화면은 어둡게 되는 거죠. 거꾸로 아웃풋 레벨에서 쭉 어둡게 만들어서 얘보다 어두운 애가 없도록 하면은 잘 안 보이게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둡거나 전체적으로 밝게 만들고 싶을 때 아웃풋 레벨을 조절하면 됩니다. 여기서. 그죠? 쉽죠? 이거는 무슨 논리와 같아요? 아까 전에 명암 대비 고저차 그거 바꾸는 거 대비 아까 전에 보셨죠? 그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낮추고자 한다면 아웃풋 레벨에서 밝음 쪽을 끌어당기고 어두운 쪽을 중앙으로 끌어당기면 대비가 거의 사라집니다. 그리고 끝까지 완전히 밀어가지고 딱 붙는 정도가 되면은 거의 회색밖에 안 남아요. 이해하셨죠? 어떤 건지. 그죠? 밝은 영역만 잡고 싶다. 그럼 중간에서부터 밝은 것까지만 잡으면 되고요. 어두운 영역을 잡고 싶다. 그러면은 중간에서부터 어두운 영역까지만 잡으시면 돼요. 밝은 거 어두운 거 둘 다 잡고 싶다. 그러면은 얘네가 최대치 값에 다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위에 있는 바는 뭐 하는 거냐면은 여기는 이제 이 여기를 기준 중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회색 색깔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이미지 안에 있는 전체 이미지 안에 분포에 있는 색을, 그러니까 분포에 있는 명암을 여기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근데 보면 밝은 곳에 있는 애들은 잘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Alt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클릭해가지고 해보면 가장 밝다고 생각되는 애조차 여기 40% 위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50% 기준으로 봤을 때 40% 위쪽으로 있는 컬러 색상이 얼마 없는 거예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상에서도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얘네들을 화이트와 블랙에 맞도록 골고루 분포를 해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결과적으로 밝아지게 돼요. 왜냐면
그레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밝은 애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그지? 그럼 그림이 좀 밝고 어두운 게 골고루 분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밝은 거 끝에 맞추고 중간 끝을 여기다 맞추면 골고루 분포가 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어두운 것도 끌어당겨 주면은 좀 더 어둡게 되겠고, 그죠? 그래서 요 조절을 해가지고 요거를 중앙에 오도록 잘 조절을 해주면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둘 다 뚜렷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얘네를 너무 줄여가지고 요 그래프가 화면에 꽉꽉 차도록 바꿔줘 버리면 어떻게 해버리냐면 그림이 대비차가 너무 심해져요. 이런 식으로 어떤 데는 허옇고 어떤 데는 완전 시꺼멓고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조절이 너무 도를 넘지 않도록 잘 조절해서 이렇게 배치되도록 바꿔주신 다음에 OK를 누르고 다시 이미지 안에 들어가서 애저스트해서 레벨을 키면 얘네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옆으로 퍼졌죠, 그래프가. 그죠?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각 채널마다 서로 들어가는 분포도가 다릅니다. 레드, 그린, 블루. 그래가지고 이거를 바꾸면 뭐가 많이 달라지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이 그림에서 레드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여기에서 레드가 좀 빠져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레드를 빼면 됩니다. 이렇게 그 레드가 빠지고 화면이 점점점 레드의 반대 색깔이 되어가죠. 그죠? 레드를 조금만 빼야 되겠다 그러면은 레드를 이런 식으로 뺄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걸로 뭘 만들 수 있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빈티지 사진이라든가 뭐 그런 거 많이 봤죠. 그런 컬러톤을 이걸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러분들 그 군대에서 야시경 많이 써보셨죠. 그것도 이걸로 만들 수 있어요. 조절하면. 그래가지고 자, 그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였고요. 그 레벨은 그런 식으로 바꿔줘서 설명할 수 있는 거다. 커브는 뭐 하는 거냐면은 레벨을 2차원 도표상에다가 옮겨 놓은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기준을 그래프로 잡습니다. 근데 그래프로 잡지만 얘가 중앙선보다 높아지면은 밝게 만들고요. 중앙선보다 내려가게 되면은 어둡게 만듭니다. 기준은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선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점을 하나 찍었는데 이 점이 좀 방해가 된다 싶으면 이 점을 클릭하고 들어가서 외부로 빼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나온 이 맨 위에 있는 선을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준다면 더 밝게 만들거나 더 어둡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RGB를 따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레드에서 조금 더 뭐 밝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고요. 블루에서 이런 식으로 빼가지고 얘가 아주 블루를 많이 띄게 해가지고 좀 푸르스름한 빛이 띄게 바꿔줄 수도 있고요. 좀 새벽처럼 바꿔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새벽형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어슴푸레하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어슴푸레하게 하고 RGB 전체적으로 좀 약간 어둡게 한 다음에 다시 또 블루에서 여기를 더 블루가 들어가게 한다면은 새벽녘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아니면 동틀기 무렵. 그 정도.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컬러 조절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여기에서 프리셋 같은 걸로 세이브 프리셋 해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해가지고 따로 넣어 놓을 수도 있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거를 뭐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제가 잡아놓은 건 커스텀에 들어가 있고요. 저장은 어디서 하니? 옵션에 있니? 이건 모르겠다. 그리고 OK. 그리고 뭐 그리드 사이즈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여기 나와 있는 단계별 표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흰색이랑 검은색 쓰지 말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끝에 한 점에만 해당하는 애들이기 때문이에요. 큰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림 전체에. 대신에 흰색과 검은색이 들어감으로써 그림의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RGB가 골고루 퍼지면서 색상이 안정되는 그런 느낌을 받기 힘든 그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흰색 검은색은 애지간하면 쓰지 않습니다. 이미지를 만들 때 아시겠죠? 그래서 레벨도 커브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볼 수 있다. 이런 걸 봤고요.
빼고. 그리고 정말 많이 쓰는 거 뭐가 있냐면 익스포저는 별로 많이 쓰는 건 아닌데 이거 노출이거든요. 이거 밝게 하기, 어둡게 하기, 그죠? 그리고 감마 코렉션이라고 해서 이거를 대비를 뚜렷하게 하기, 대비를 뚜렷하지 않게 하기. 이거 사실 그 브라이트니스 그거랑 똑같은 건데 여기 보면은 이거 감마 조절하는 거 있어요. 마이너스 2 아니면 뭐 플러스 1, 플러스 2 이거 밝기 조절하는 겁니다. 얘는 기능이 이게 다여가지고 사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브라이트니스 콘트라스트랑 똑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게 있고요. 자, 이미지 다시 들어가서 애저스트먼트에 바이브런스라는 게 있는데 세츄레이션은 말 그대로 이건 채도거든요. 그래가지고 채도를 떨구거나 채도를 높이거나 이런 역할을 합니다. 바이브런스는 이거는 주변 환경에 따라 가지고 채도의 곡선 변화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회색으로 변하는, 그래도 회색을 그래도 색을 약간은 남겨놓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예로 가면 이 세츄레이션은 완전히 끝까지 밀어버리면 그냥 색을 다 없애버리거든요. 아예. 근데 바이브런스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채도 변화를 줄 때는 저거보다 정말 많이 쓰는 게 있는데 이게 단축키로도 있죠. 컨트롤 U입니다. 휴 세츄레이션이라는 건데 이게 진짜 많이 써요. 이거 진짜 엄청 많이 씁니다. 툭 하면 씁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뭐 색을 이렇게 밀거나 아니면 색을 이렇게 바꾸거나 이렇게 뭐 바꾸거나 빨간색으로 가거나 노란색으로 가거나 녹색으로 가거나 파란색으로 가거나 이렇게 보라색 뭐 분홍색 뭐 노란색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진짜 직관적이죠. 움직이면 움직인 대로 색이 바뀌어 버리잖아, 그죠? 세츄레이션은 뭐 하는 거냐면은 세츄레이션을 끝까지 낮춰버리면은 흑백이 됩니다. 쉽죠? 세츄레이션을 높입니다. 색이 엄청나게 진해집니다. 쉽죠? 예. 라이트니스를 높입니다. 밝아집니다. 내립니다. 어두워집니다. 쉽죠? 진짜 간단하거든요. 이게 진짜 직방입니다,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프리셋이 있는데, 막, 시안 타입, 뭐, 인크리스 세츄레이션, 인크리스 세츄레이션, 인크리스 세츄레이션, 뭐, 올드 타일, 올드 스타일, 뭐, 레드 부스트, 뭐, 세피아, 뭐, 스트롱 세츄레이션, 옐로우 부스트,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걸 이렇게 프리셋으로 해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맞추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컨트롤 U였고요. 저게 정말 많이 씁니다. 컬러 밸런스도 자주 씁니다. 컬러 밸런스 언제 쓰냐면 얘가 너무 불구딩딩하다 그림이 그러면은 레드에서 반대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누렇게 뜨기도 했다 그러면은 옐로우에서 반대돼야 되겠죠. 이렇게 빼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자주 많이 해주다 보면은 얘가 블루 계열을 띠고 있는 블루 계열의 흑백 사진이 되어버려요. 이걸 너무 많이 쓰면. 그래서 얘는 조금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데 어두운 영역에 있는 부분을 바꿔줄 수 있고요. 어두운 부분에 있는 영역은 빨간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빨간색으로 확 잡으면은 완전히 레드가 돼버리고 하이라이트에 있는 부분이 옐로우였으면 좋겠는데 그럼 옐로우로 잡으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컬러 밸런스였고요. 그 다음에 블랙 앤 화이트가 있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는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각종 수치들을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해가지고 따로 잡아주는 것 같은데 이건 뭐 흑백으로 만들어 버려 그냥 틴트 뭐지 이거 흑백화. 근데 세츄레이션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저걸로 바꿀 수 있는 건가? 여기선 전혀 적용이 안 되는데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블루 필터, 다커, 그린 필터. 아 이거 뭔지 알겠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봐도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할 수 있거든요.
이거 뭐 말하는 거냐면 채널에서 레드랑 그린이랑 블루 따로 있거든요. 그거 뽑아주는 거예요. 이걸로 그린을 뽑거나 이 밑에 어딘가 레드 있을 텐데 아 여기 있지. 레드를 뽑거나 그래가지고 이거 세 개를 뽑아가지고 따로 하는 건데 도인이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서 그냥 복사하면 되잖아. 이거 왜 저런 걸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사진하는 데서 쓰겠죠. 우리는 안 씁니다 저거. 요 포토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포토 필터는 뭐 하는 거냐면은 우리한테는 그 사진할 때 쓰는 필터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차가운 느낌을 주게 하거나, 그죠? 뭐좀 추운 느낌, 아니면 여름 느낌을 주게 하려면 좀 따뜻한 느낌 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원 필터 이렇게 씁니다. 이거 왜 쓰냐면은 사진이라는 게 결국 이미지를 거기에 있는 대상을 흑백으로 옮겨가지고 이게 그 뭐지? 컬러 카메라는 흑백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그 지역에서 찍은 것 같은 느낌을 줘야 될 때는 이런 식의 필터를 쓰기도 해요. 포토샵에서 편집할 때, 사진 편집할 때. 대표적인 경우가 사막에서 찍었을 때와 극지방에서 찍었을 때, 또는 툰드라 같은 그런 그 러시아 안쪽이나 아니면은 캐나다 안쪽에 있는 그 극지대 있잖아요. 그런 데 찍을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갔을 때는 온도차를 우리가 느낄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로 따로 이렇게 여기에 온도가 존재한다 라는 식으로 추운 느낌을 주거나 따뜻한 느낌을 줄 때 이런 필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채널 믹서가 있는데 채널 믹서는 말 그대로 레드를 얼마만치 쓸 건지 이거를 뭐 결정하거나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역시 아까 전에 마찬가지로 저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싶네요. 저거 레벨에서 레드, 그린, 블루를 따로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조절하는 게 있었죠. 바로 그거를 수치화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옆으로 그래프식으로 그래프가 아니라 이게 바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둔 거죠. 똑같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넘어가고 컬러 룩업 이거는 전혀 모르겠다. 이거는 정말 사진에서 쓰는 것 같아요. 보면은 막 후지, 뭐 코닥, 캐논은 없냐? 캐논 없네. 캐논은 뭐지? 왜 안 쳐주지? 왜 후지랑 코닥밖에 없어? 왜 필름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요 필름에서 찍었을 때 컬러 느낌, 코닥 필름에서 찍었을 때 컬러 느낌, 뭐 이런 거를 해주는 건데 이건 내가 봤을 때 우리는 이런 거 안 하죠. 이거는 저쪽에서 하는 거죠. 사진 전문 하는 사람들이 할 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본다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미지 애저스트먼트의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짜 많이 쓰는 건데 반전이죠. 컨트롤 I입니다. 이거는 정말 많이 쓰거든요. 툭하면 쓰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세요. 색상 반전은 컬러 컨트롤 I 이거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애저스트먼트에 보면 또 다른 게 또 뭐가 있냐면 포스터라이즈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 하는 거냐면은 얘를 색상을 몇 단으로 나눠 가지고 표현할 건지 해주는 거예요. 2단으로 나눠서 하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1단으로 나눠서 하면 1단은 잡힐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흰색과 검은색을 제외하고 그 사이에 두 가지 색을 넣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3으로 하면 세 가지 색을 넣습니다. 4로 하면 네 가지 색을 넣고요. 8로 하면 8가지, 16으로 하면 16가지, 얘를 뭐 32로 하면 32가지가 들어가는데 32가지쯤 들어가면은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색깔을 나눠 놓은 것처럼 안 보이도록. 근데 확대해서 보면은 색상이 정말 몇 가지로 딱딱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어디서 봤었는데 잠깐만 뭐 해볼게요. 이게 스와치로 가면 여기 지금 이 안에 있는 색상을 뽑아가지고 이거 여기에다 넣을 수 있거든요.
얘를 이거를 밖으로 뽑아내는 거였는데, 일단 얘를 밖으로 익스포트를 할 때 세이브 포 웹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요 컬러 테이블을 뽑아내는 거였거든. 그래가지고 이 컬러 테이블을 세이브 컬러 테이블로 외부에다 뽑아낸 다음에 폭스 하고 그대로 던해두고, 이쪽 컬러 테이블에서 로드 컬러, 로드 스와치 한 다음에 바탕화면에서 안 열림 컬러 테이블 여기 있다, 여기 있죠. 로드하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대로 이제 쓸 수 있거든요. 여기 들어온 색상이 다 여기에서 쓰여진 색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컬러들만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린다고 치면은 얘랑 비슷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컬러 테이블 정리해가지고 이쪽에다 색상 넣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는 거였고요. 이거 리셋 시키겠습니다. 리셋. 오케이. 리셋 해버리고. 자, 그 다음에 원래대로 얘를 되돌린 다음에 됐죠? 돌아왔죠? 자, 그 다음에 스타일에서 스타일 빼버리고, 그게 이제 컬러 테이블 뭐 이런 거였고, 포스터라이저 이런 거였고, 스레시홀드는 뭐 하는 거냐면, 스레시홀드는 극명하게 나뉘는 명암차로 이거를 두 단계로 딱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이거를 아주 쓸 데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를 쓸 때가 언제가 있냐면 특수효과 같은 거 넣을 때 이제 이거를 쓸 때가 꽤 있거든요. 이를테면 한 요 정도 선택한 다음에 OK를 해두고, 얘를 먼저 복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애저스트먼트 고르고 스레시홀드 고르고, 얘를 여기서 딱 꺾이는 지점에서 딱 선택한 다음에 OK 누르고, 얘를 반전해서 얘를 컨트롤 누르고 선택한 다음에 복사하고 채널에서 알파에다 붙여넣기 하면은, 알파에다가 붙여넣기 하면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알파 누른 다음에 선택하면 이제 흰색 부분만 선택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 들어온 다음에 이 상태로 온 다음에 여기다가 이를테면 뭐 이 위에다가 멀티를 깔아준다거나, 그죠? 이렇게 넣고 여기에다 락으로 넣고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을 넣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이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영역별로 어둡게 하거나 뭐 이런 효과를 줄 수 있는 거예요. 20%. 이거 뭐 다른 걸로 바꿔볼까? 이거 말고 뭐 디퍼런스 뭐 이런 걸로 바꿔볼까? 100% 해볼까 한번? 특수 효과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많이 쓰겠죠. 디바이드, 서브트랙트, 익스클루전 뭐 이런 거 하겠죠. 자,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저렇게 합성할 때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뭐 나는 모자이크 식으로 배치를 해서 어떠한 효과를 넣을 것이다, 이런 거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라디언트 맵이라고 있는데, 그라디언트 맵을 보려면 일단 이 그림이 흑백인 게 더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흑백으로 먼저 바꿔볼게요. 흑백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컨트롤 L 눌러서, 이거는 레벨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밝은 부분, 가장 어두운 부분 확실하게 바꿔주고 오케이 하고, 요 위에다가 이미지에 있는 애저스트먼트의 이 그라디언트 맵을 써볼게요. 얘가 이미 흑백이기 때문에 흑백을 써봐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흑백 말고 다른 색으로 바꿔볼게요. 이를테면 중간색이 뭐 요런색, 적당히 녹색, 적당히 누리끼리한 색, 그 다음에 밝은 색은 레몬 색깔, 상큼한 레몬, 어두운 색은 좀 이렇게 이렇게 레드 계열의 좀 강한 색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섞어줄 수 있어요, 색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면 검은색, 흰색으로 그냥 가버리고 끝내버리는데, 그거 말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깊이감 있는 이런 컬러를 바꿔줄 수 있다 라는 거죠. 깊이 있게 컬러를 바꿔줄 수 있다. 이쪽은 색상이 좀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넣어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거꾸로 이거를 표현을 거꾸로 들어가면은 이게 반전된 그림처럼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또는 이 그림을 반전하면 반전된 느낌으로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넣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미지에서 이제 컬러 그라디언트 받고 셀렉티브 컬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얘는 이미지 안에 있는 화이트 밸런스, 내추럴 그리고 블랙을 따로 잡아가지고 일단 얘가 밝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분포가 골고루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분포를 골고루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셀렉티브 컬러로 가겠습니다. 애저스트먼트에서 셀렉티브 컬러로 가면 밝은 부분의 색을 전부 다 레드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마젠타를 바꿔주고 이렇게 바꿔주면은 옐로우를 바꿔주고 뭐 이러면 색이 확확 변하는 거 보이죠 지금. 레드가 되려면 이거였나 이거였나 이게 레드인가 이게 레드일 건데 이렇게 하고 얘가 레드인가 얘가 레드인가 얘가 레드인가 이게 레드인가 이게 레드인가 이게 레드인가 이게 레드인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맨 위에 있는 색깔 하나를 아예 통째로 다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가지는 색감의 깊이감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색깔을 가지고 조절을 해가지고 이걸 따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신기한 툴이거든. 그리고 그림자에 들어가는 색깔을 그림자를 완전히 없애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림자만 되게 힘을 빼는 거죠.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림자 색만 막 파란색으로 바꾸거나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영역별로 얘가 이거를 전체 영역을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랙에다가 어느 정도까지 넣게 할 건지 그 수치값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절을 해가지고 넣고 빼기 해서 이거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진의 미세 조정을 가할 수 있다. 사진 컬러에. 그리고 이미지 애저스트먼트에 쭉 봐가지고 셀렉티브 컬러까지 봤는데 섀도우 하이라이트는 그냥 그림자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이 이 섀도우를 계속 빼가지고 다 빼면 그림자가 허옇게 뜹니다. 이게. 섀도우 하이라이트 이렇게 넣고 또 여기서 또 섀도우 하이라이트 또 넣고 또 넣고 이렇게 그림자 허옇게 떠요. 그림에서 그림자라고 생각될 법한 부분들이 다 날아가요. 이렇게 허옇게 다 띄워버려요. 신기하죠? 이게 돌아가기 전과 돌아가 후에요. 그죠? 차이가 보이죠? 이렇게 하니까. 검게 그을려서 그림자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다 날아가죠. 이게 섀도우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게 되게 쓸만한 게 배경 작업을 앞으로 하셔야 되는 분들이 포토샵에서 편집을 해서 사진에서 그림자를 빼야 될 때 저 기능을 이용하면 되게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HDR 토닝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100% 사진이기 때문에 우린 쓰지 않아요. 디세츄레이션은 컬러를 세츄레이션을 낮춰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흑백으로 만드는 기능이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U고요. 그 다음에 매치 컬러라고 하는 거는 다른 파일이 또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 말고 다른 파일을 하나 더 봐가지고 거기에서 뭐 바꿔서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색 정도면 적당할 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 쟤랑 얘랑은 색감이 완전 다른 애죠. 그래가지고 얘를 새로 만들어낸 다음에 붙여놓고 잘라내서 얘를 따로 저장하겠습니다. 저장되어 있는 파일만 링크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얘 샤크였죠? 샤크 상어. 그리고 상어에서 뭐야 이거 어디 갔어?
얘도 따로 저장해야 되겠네요. 바탕화면에다가 데저트 폭스. 데저트 폭스, 이게 사막여우가 성격이 그렇게 안 좋다는데. 빅을 저리 가라라는데. 요거 요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미지에서 애저스트먼트에서 매치 컬러, 매치 컬러가 아니라 리플레이스 컬러, 애저스트먼트에서 매치 컬러에서 소스를, 여기 지금 띄워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언타이틀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를 고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색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레이어, 이게 색상이 신기하죠.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컬러에 맞도록 이렇게 변화가 되고요. 그거를 어느 정도로 여기다가 넣을 건지 그걸로 정할 수 있고요. 맞춰가지고 저희 넣을 수 있고, 이게 만약에 PSD 파일처럼 되게 레이어가 여러 개가 있는 거면 그 레이어 중 어떤 거를 고를 건지 레이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또는 가장 위에 돼 있는 머지드는 뭐 하는 거냐면은 저기 안에 있는 레이어 다 합친 거 결과에 맞춰서 소스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퀄라이즈라는 게 있는데, 이퀄라이즈를 맞추고 그 다음에 요거를 꺼내 보면은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모든 종류의 컬러 값을 다 최대치까지 다 올려줍니다. 골고루. 그래가지고 이걸 언제 쓰겠나 싶을 때가 있겠는데, 저거는 좀 저거를 쓰는 때가 따로 있겠죠. 뭐 마스크 영역 따로 잡는다든가 뭐 이럴 때 한 번에 이걸 다 올려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제스트먼트를 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설명된 모든 종류의 조정들은 다 레이어에 이런 식으로 따로 마스크를 걸거나 이런 식으로 레이어화 시켜서 이 안에서 따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조절이 걸립니다. 얘한테만 걸고 싶다 그러면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뒤집고 여기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얘는 또 곡선이 이렇게 달라지겠죠. 여기에 맞도록.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 재밌는 거는 여기서 이 조정이 어떤 식으로 합성될지 합성 방식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정에서 나오는 결과값을 그냥 대입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편집해가지고 그쪽에다 새로 넣어주기 때문에 결과물도 되게 신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요거를 응용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조정을 마치도록 할게요.